간담회를 진행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호섭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이렇게 당 주요 현안과 당 쇄신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자 자리해 주신 상임 고문님 여러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상임 고문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노갑 상임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기 상임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상 상임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병석 상임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희 상임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동영 상임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용득 상임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신원철 정무조정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상호 비대위원장님께서 환영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이 날씨도 좀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고문단 몇 분을 모신 이유는 지금 당이 굉장히 연이은 선거 패배로 굉장히 많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이견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이끌어 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셨던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원로 상임 고문님들의 조언과 지혜를 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좋은 경험들을 잘 전수해 주시면 당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상임고문단이 사실은 한 18명 정도 되시는데요. 가능한 한 당 경험이 많으신 원로 상임고문님들만 이제 모셨고요. 그리고 또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또 불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분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다 저하고 개인적인 역사가 다 있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권노갑 고문님은 저를 영입해 주신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이시고요. 우리 제가 첫 당직을 문희상 의장님 시절에 홍보위원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정동영 의장님 시절에 제가 대변인을 처음으로 맡아서 그 이후로 8번을 하게 된 그 계기를 만들어 주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뭐 한 분 한 분이 우리 이용득 고문님은 제가 2012년에 최고위원 하실 적에 제가 전략홍보본부장으로 모셨고, 우리 김원기 고문님은 첫 의장 하실 때 제가 초선을 달아서 그때 의장님으로 모시면서 또 연세대학교 선배님이라 연세대학교 의원 모임에서도 늘 뵀던 그런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 이용득 고문님은 뭐 잘 아시지만 우리 충청도에서 가장 출신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경력이 우리 권노갑 고문님하고 동갑이시니까 뭐 대단한 역사를 가지시고 항상 후배들을 지원하면서 오셨던 따뜻한 성품의 인격자이십니다. 어쨌든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당의 역사이면서 그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해 왔던 경험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전수해 주시고 또 당에 대한 그 애정 그대로 앞으로 그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것을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이번 민주당 그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 위원장을 맡게 된 데서 참으로 기쁘고 또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바로 그 우상호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 총학생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한열 학생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국민의 염원인 민주회복과 대통령 직선제 관철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민주회복과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켰던 민주주의의 선구자적인 그러한 훌륭한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상호 의원을 믿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주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뛰게 된다면 반드시 민주당이 다시 되살아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지자체에서 패배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계파 정치로 말미암아 분열과 갈등에서 오는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면은 민주당을 다시 제자리를 되돌리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을 바로 알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정당을 만들려면은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신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그 정치를 함축하는 민주당의 전통 정당인 중도개혁 민생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우상호 대표께서 앞장서서 과거의 민주화 투쟁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정신을 가지고 민주당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민주당이 역사가 70년이 다 된 정당입니다. 우리 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국회의원 숫자가 170명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숫자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큰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거대 정당이 지방선거랄지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득표 비율을 보면은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참담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지금 현역으로 있는 분들뿐 아니라 여기에 고문으로서 몸담고 있는 우리까지도 참 면구스럽고 그 절실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모처럼 당 대표와 우리 고문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격려하고 덕담을 해야 될 자리 같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상황을 직시할 때 오늘 이 모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하기는 뭐하지만은 허심탄회하니 선배와 후배 모두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같이 심각한 토론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민주당이 다시 회생하는데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절실한 심정입니다. 그동안의 이 어려움 속에서 당을 이끌어오신 당대표 그리고 후배 여러분들에 대해서 참
힘을 보태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러한 뜻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우상호 위원장한테 축하 이전에 감사의 표시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전 어려운 일 맡았어요. 비대위원장은 원래 비대한 사람 전문인데 앞으로 기대합니다. 긴 얘기는 생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2분짜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당은 계파가 있어야 당연해요. 민주주의 정당의 다원성이 배제되고 할 말을 못하면 그건 정당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민주정당의 가장 효시고 전통에 빛나는 민주당에서 누구든 할 말은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입니다. 다만 배제하는 논리를 자꾸 개재하면서 남 탓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패배 이후에, 그냥 패배도 아니고 지금 연달아 내가 볼 땐 3연패 했는데, 서울시장 보선 그 이후에 그때도 내가 예고편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대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지자체 선거, 이 중요한 전국 단위 선거, 관심 있는 선거에서 연패했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물론 책임 문제를 분명히 규명하고 그거에 따르는 그 소재를 분명히 하는, 이것이 민주정당에서의 기본이죠.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너남적 없이 무슨 책임이 많아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후보로 나갔던 사람 졌으니까 책임져요. 그리고 당을 이끌었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그리고 이끌어갔던 그냥 상징적으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남 탓하면서 서로 싸우는 자중질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계파가 자기네만 독점하고 자기네만 모조리 다 갖겠다고 이런 상태에서 싸움이 나서 하면, 내가 늘 예를 듭니다만은 배 난파선 위에 사가지고 선장되려고 서로 싸우다가 배가 깔아앉으면 결국 다 죽는 줄 모르고, 나는 지금 상당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안 통치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유당 10년, 박정희 20년, 전노 5년, 30년 전부 다 육법당이니 육사 출신 군인들하고 법대 출신들 검찰하고 이렇게 해서 공안 통치를 계속했어요. 근데 슬슬 그런 위기가 우리는 엄습해 온다고 우리는 느껴요. 피부로 느껴요. 이때 전통적인 민주정당이고 개혁정당인 민주당에서 이 일을 온몸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다 결국 그들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일로 간다라는 예고편이 나는 아주 섬찟할 정도예요. 검찰 위주의 인사라든지 그 이후에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든지, 여러분도 아다시피 검수완박이라고 그러는 그 대목에 있어서 가장 여기 계신 박병석 의장 때 여당이 주재하에 양당이 원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했고, 그 합의를 의총에서 의결했고, 그리고 그것을 인수위원회에서 옳다고 얘기한 그 건이 그대로 어느 장관 후보자 하나 그 당시에 말 한마디로 뒤집혀지는 걸 보면서 이런 여당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걸 다시 잘 생각해야 된다. 아까 어느 어른이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정신으로, 노무현 정신으로, 우리들의 함께했던 그 정신으로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어느 때보다 단합,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3번의 큰 선거에서 잇따라 연패했습니다.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냉철한 성찰 후에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적당히 반성하고 적당히 개선해서는 다시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철저히 반성하고 집을 새로 헐고 새로 짓는다는 재창당 수준의 각오가 없이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우상호 대표가 합리적인 분입니다. 근데 그 합리성보다는 지금은 좀 독한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력한 야당, 유능한 민생정당, 그 방향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좀 독한 비대위원장이 돼서 좀 과감하게 처리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전통과 잠재력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만 잘 화합한다면 반드시 극복하고 민심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는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기들이 저렇게 야단했다고 그러더니 어디 나가 당기도 아주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정권을 지금못대로 그냥 바꿔가지고 이러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모이신 여러분께서 다 더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은 우리 박병서 부장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우상호 부장은 모처럼 중책을 맡은 것 같은데 좀 열심히 하셔서 정권 노체가 이런 것이 진짜 정권 노체라는 것을 국민 앞에 한번 다시 한번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당시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뭐 조능우리 정동훈 의장도 나왔는데 나이가 젊으니까 자꾸 튀기도 나가던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모두 특히 그동안의 문상희 의장님은 자기 본연의 이유에도 또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주셔서 참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김원기 의장도 모처럼 이렇게 같이 오셨고 이제 우상호 의장은 정말 참 오래간만에 감투 하나 쓰는데 꼭 좀 잘 들으셔서 이 당을 이것이 집권당이라는 걸 좀 국민한테 제대로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동안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회가 오면 정권 우리가 다시 거머쥐어가지고 실제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엉터리 없이 지금 못하고 놀아나는 저는 집권당이라는 거요. 저런 건 좀 다시는 이 땅에서 발도 붙이고 까부지 못하도 좀 정말 진짜로 집권 여당이 이런 것이라 하면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박병서 의장 수고 많이 하셨고 민사 의장은 또 밖에 있으면서 또 이것저것 다 혼자 따맡아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했는데 우리 정동영 의장 모처럼 나왔으니까 젊은 폐기를 좋은 얘기를 좀 해보시라고. 고맙습니다. 예, 우상호 위원장께서는 공심이 있는 정치가입니다. 위기일수록 필요한 것이 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와 함께 격려를 보냅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당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자리가 비대위 자문회의라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비대위를 제일 많이 했던 시절이 열린 우리당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정치의 정상화, 정당의 정상화는 비대위 없는 정당을 실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에 전승은 없습니다. 승패는 정치지상사, 병가지상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민심을 얻으면 이기는 것이고 민심을 놓치면 지는 것입니다. 정당이 민심을 얻는 길잡이는 노선입니다. 노선. 민주당의 노선.
저 벽에 신익희 선생님, 또 윤보선 대통령, 장면 박사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정치에 90년대 말에 입문했을 때는 그 전까지 정통 보수 야당 뭐 이런 그 수사가 늘 따라붙었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시대, 김대중 총재 시절에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노선을 분명히 했고, 중도 개혁 노선이죠. 그리고 2010년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의 당헌과 강령에다가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박아 넣었습니다. 그것이 중도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그런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뭐 잘한 것도 많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과연 촛불 정부라는 등장했을 때 자임했던 그 촛불 정부에 걸맞는 정치 개혁, 사회 개혁, 경제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과연 개혁은 어떻게 됐던 것인가? 사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질풍노도의 개혁을 기대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바로 지금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지난 5년 동안 완수하지 못한 정치개혁의 길, 사회개혁의 길, 경제개혁의 길, 노동개혁의 길, 교육개혁의 길, 연금개혁의 길, 개혁의 기치를 들고 보수정당 국민의힘과 차별화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힘에는 힘, 이에는 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석 달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민생개혁 노선과 함께 민주당이 이 정부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적극적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할 것이 평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야인이었던 김대중 총재께서는 94년 1차 핵 위기 때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제안을 하고 실현시킴으로써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를 평화 국면으로 돌려놓았던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가 6.15 정상회담 22년이었습니다. 동서독 정상회담 1970년 이후에 20년 만에 독일은 통일로 갔습니다. 우리는 22년 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근친 증오의 관계를 화해와 상생의 길로 전환한 뒤 22년 역사는 퇴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평화의 역행, 퇴행 구조로 돌아가지 않도록 민주당이 역할해야 합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더라면 추진하고자 했던 한반도 4자 회담 구상, 지금 워싱턴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 속에서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국을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미중 남북이 함께하는 4자 회담 구상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의하고 또 독자적으로 움직여서 몇 년 전에 문희상 의장님 시절에 문희장님을 모시고 5당 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 조야에 한반도 평화를 설파했던 그런 노력이 생각납니다. 170석 거대 야당, 재헌 이후에 거대 여당은 4.19 때 민주당도 있었지만 170석 거대 야당은 재헌 이후 처음입니다. 자, 이 정부에 대해서 도울 건 돕지만 한반도 평화 노선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노선이고 자랑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특히 2018년
한반도 평화가 열리던 공간 속에서 개성공단 하나 열어젖히지 못한 것, 그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개성공단은 사실 공단이 아니라 한국형 통일 방안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자산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이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혁 노선 그리고 평화 노선, 이것이 민주당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비대위가 매우 중요하죠. 지금 우리 당이 정확하게 우리 당이 어떤 상황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그 기로이기 때문인데요. 전 걱정되는 게 지금 서로 남의 탓만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민주당이 과연 여기서 제대로 설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엊그저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70석 되기 전에, 또 대선에서 승리하기 전에 우리 자생력으로 민주당이 그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습니까? 촛불의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한번 맡겨 본 겁니다. 민주당에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 이럴 때가 아니죠. 자생력을 키워야죠. 이거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선에서 이기고 총선에서 이기고 지자체에서 이기고 다 이겼었지만 요 직전에 그게 자생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 즉 우리는 발광체가 되지 못하고 반사체의 역할밖에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상임 고문님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완전 쇄신해야 된다. 발광체로서의 민주당을 새로 건설해야 된다 하는데, 엊그저께까지 어느 계파에 있던 사람이 누가 자기들은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누구 탓이다 이럴 때 국민들은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요체제에 의해서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생력을 갖는 발광체의 민주당으로 틀을 짜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민주당이 아직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승패는 병가지상사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 과연 민주당을 새로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비대위원장님 이렇게 부탁드리고 국민을 바라봅시다. 이상입니다.